시장이 잠잠할 때는 멀리서 현재 상황을 봐야 되겠죠. 빅픽처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될지 종목 선별 작업 시기 이렇게 주제 달아주셨는데요. 미증시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보는 시간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보면, 성장주 나스닥과 그리고 중소형주 경기 민감 쪽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승은 지금 경기 민감이나 성장주, 금리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좀 최근에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종목들이나 여러 업종 중에서 성장과 가치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주식 시장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FOMC를 앞두고서 이 물가와 인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 움직임도 그렇고 인플레 우려는 살짝 꺾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우선 5월에 미국 물가지수 숫자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습니다.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5%가 나타났었고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3.8% 수준이 나타내면서 예상치인 4.7%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목표치가 2%니까 이거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웃도는 수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몇 달 전에 1.77%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1.5%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를 보면은요. 우선 결국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작년입니다. 워낙 그 가격들이 많이 폭락을 했었죠. 항공 운송 가격은 30% 폭락했었고, 자동차 렌탈 가격은 23% 폭락, 호텔 가격은 14%, 의류 가격 7.9% 등등의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이 자동차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한 영향을 미쳤어요. 전체적인 숫자로 보니까 지금 전체 인플레이션의 약 3분의 1 정도가 중고차 가격의 상승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다음 달부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시기라든지 금리 인상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테이퍼링은 2022년이 돼야지 일어나고 2023년이 돼야지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민감하게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미국 지수는 지속적으로 이 기업 평균 ROE 수준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ROE가 20% 정도의 평균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배당 수익률을 뺀다 하더라도 연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업종이나 종목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가, 인플레, 테이퍼링 이런 우려는 조금은 내려놓고 실적이 좋으니까 ROE가 상당히 좀 잘 나오니까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시각이신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장에 현재 풀려 있는 유동성의 상황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ROIC, 뭐 또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펀더멘탈적으로서 좋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선 S&P 500의 EPS 주당 순이익의 증가폭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순이익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올랐었냐면 62% 정도 오르고 다시 시장이 깨지는 현상이 나왔고요. 또 이 산업재 버블 때도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다시 고점을 탈환하고 나서 얼마의 상승이 있었느냐면 68%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었고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은 그 고점을 뚫기 시작했고 다시 근데 뚫고 나서 지금 약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4, 5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시장을 좋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미국의 S&P 500의 1사분기 영업 마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13.2%나 높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순이익이 워낙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뭐 지수들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이나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다우존스나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상승 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OE도 높고요. 배당 수익률도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결국 우리는 지금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영업 마진율 얘기해 주신 게 1분기 기준이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는 일각에서는 뭐 실적 피크아웃, 뭐 어떤 가격에 대해서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몇몇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실적에 있어서 2분기, 3분기를 좀 땡겨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도 계속 실적은 좀 좋아지고 뭐 ROE나 영업 마진율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신가요? 지금 1, 4분기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2, 4분기 숫자는 더 좋겠죠. 네. 기업마다 다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워낙 산업별로 다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영업 마진율은 13.2%가 고점이 아닙니다. 아마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반도체 업종으로 놓고 보면 지금 2, 4분기가 피크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업 마진율 자체는 뭐 더 이상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워낙 베이스 쪽, 그러니까 매출 쪽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서버 디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디맨드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증가율로 계산을 하신다면 올해가 피크를 치고 내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 이거 아니고요.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 마진율 자체가 많이 꺾여 내려오기보다는 고점이 됐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산의 정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턱 언저리 즈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피크아웃 우려는 좀 덜고 다시 업종으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반도체 IT 섹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을 가장 좀 이 시간에 강조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밖에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 있는지 나눠서 좀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자, 업종별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반도체를 한 25%, 30%,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20%,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을 15에서 20% 정도, 또 그 이외에도 산업재 15에서 20%, 소비재 15에서 2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총 매출 이익률 추이로 보더라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어떤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별 업종들의 매력도 없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선 미국의 금융주를 놓고 보시면은 금융주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하고요. 대표적인 ETF로서
XFH라는 ETF, 또 XLF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들의 상승 여력이 26%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로는 한 10% 정도 투자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지금 헬스케어 업종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ETF로서는 IBB라든지 FBT, XLB 뭐 이런 ETF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승률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60% 이상, 80%대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아까 산업재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재 매력도도 지금 뭐 거의 40%, 50%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고요. 좀 더 나아가서 소비재 중에서 필수 소비재를 보면은요. 대표적인 ETF가 IYK, 또 BD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의 상승 여력은 40%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지금 테이블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의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보면은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짚어드렸죠. 거의 140%대 수준. 요 신재생 에너지도 거의 뭐 100% 수준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성장주 위주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산업재나 소비재 쪽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 보니까 성장주 이제 좀 힘낼 거다, 이쪽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오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지금은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군들 위주로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